전통적인 바이포케이션 스텐 테크닉으로는 크러쉬, 큘러, T-스텐팅, 탭 테크닉이 있습니다. 모든 스트래티지가 주의해야 할 특징들이 있는데 크러쉬의 경우 메인 베슬의 한쪽으로 3레이어의 스트럿 일부가 납작하게 찌그러져 남게 되고 큘럿은 메인 베슬의 전체적으로 2레이어가 겹쳐 삽입되며 메인 브랜치로 다시 리와이어링 해야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T-스텐트는 사이드 브랜치 칼이나 맞은편에 스텐 커버리지가 되지 않는 부위가 생길 수 있고 탭의 경우 메탈 네오 카리나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큘러 테크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큘러 테크닉을 엄밀히 나눠본다면 트루 큘럿과 리버스 큘럿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메인 브랜치 스텐트와 사이드 브랜치 스텐트 중 어느 것을 먼저 넣는지 순서에 따른 구분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레프트 메인 부위 중재 시술 시 원스텐 테크닉을 먼저 시행하고 사이드 브랜치 컴프로마이즈가 있을 경우 프로비저널 스텐팅을 하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어 오늘 다뤄볼 증례로는 메인 브랜치 스텐트를 먼저 한 리버스 큘럿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증례의 관상동맥 조영술 영상입니다.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 메디나 클래스 110 소견이 관찰됩니다. LAD 오스티움의 라테랄 월 부위 쪽으로는 심한 칼시피케이션 소견도 확인됩니다. 바이포케이션 PCI를 시행할 때 투스텐 테크닉을 염두에 두고 있고 라디얼 어프로치 예정이라면 최소 6프렌치 이상의 시스를 삽입해야 합니다. 최근 7프렌치 시스도 도입되어 변경하여 사용 시 시술이 더 편리할 수 있지만 페모랄 전용과는 내경이 다를 수 있어 라디알 전용 시스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술 전 인트라코로너리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여 혈관 스파즘을 예방하고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메인 베슬과 사이드 브랜치에 각각 014 와이어 2개를 통과시킵니다. 와이어 팁은 인트로듀서를 이용해 각도를 적절히 만들어 주어야 원하는 혈관으로 부드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혈관의 중요도에 따라 대개는 메인 브랜치 와이어를 먼저 삽입합니다. 그러나 한쪽 병변이 매우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심한 쪽으로 먼저 와이어를 삽입하여 확보한 뒤 두 번째 와이어가 먼저 들어간 와이어를 트위스팅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진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와이어가 안정적으로 들어간 후 두 번째 와이어를 넣을 때는 꼬임을 방지해야 합니다. 포나 포셉을 이용해 분리하거나 색깔이 다른 종류의 와이어를 사용하여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와이어가 안정적으로 위치했다면 풍선을 이용한 병변의 프리딜라테이션을 준비합니다. 인플레이터에 콘트라스트와 셀라인을 1:1 비율로 혼합하여 주입하고 에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와이어를 따라 벌룬을 병변까지 어드밴스 시키고 벌룬이 카테터 팁 정도 위치에 도달하면 인플레이터와 연결합니다. 이때 에어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벌룬이 병변 부위에 잘 위치하였다면 적절한 압력까지 벌룬 인플레이션을 시행한 뒤 일정 시간 유지 후 디플레이션 합니다. 다음은 레프트 메인 투 LAD 프리벌루닝 이후의 조영술 영상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레프트 메인 투 LAD 원스텐 스트래티지를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리나 시프팅이나 플락 시프팅으로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움이 심하게 컴프로마이즈 되면 사이드 브랜치의 프로비저널 스텐팅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로비저널 스텐팅을 할 경우 프록시말 LAD와 서컴플렉스 직경이 유사한 경우라서 큘러 스텐팅을 계획하였습니다. 스텐 사이즈는 디스탈 메인 브랜치의 혈관 크기에 맞춰 선택하고 사이즈 디스크리펀시가 큰 경우 프록시말 부분은 NC 벌룬을 고려합니다. 스텐 사이즈가 결정되었다면 014인치 와이어를 따라 스텐 마운티드 벌룬을 병변까지 어드밴스 시킵니다.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는 반드시 엔지오그래피로 확인한 후 인플레이터와 연결합니다. 레프트 메인 투 LAD 방향으로 스텐트를 배치한 후 프리딜라테이션과 동일하게 인플레이터로 노미널 프레셔까지 인플레이션 합니다. 충분한 시간 유지 후 디플레이션하여 혈류를 회복시킵니다. 스텐트 삽입 후 엔지오그래피에서 카리나 시프팅으로 인한 서컴플렉스 오스티움의 컴프로마이스가 관찰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먼저 레프트 메인 직경에 맞는 non compliant 벌룬으로 프록시멀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프록시멀 스텐 어포지션을 확보하고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움을 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브랜치인 서컴프렉스로의 리와이어링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레프트 메인 스텐트 내로 진입 시 더블루미널 와이어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바이포케이션에서는 카리나 쪽으로 가깝게 진입해야 카리나 부위에 불필요한 스트럿이 남지 않습니다. 앞서 시행한 프록시멀 옵티마이제이션이 사이드 브랜치 리와이어링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슈퍼크로스 마이크로 카테터 팁 45도를 이용해 원하는 각도로 진입했습니다. 기존 LAD 와이어 혹은 새 와이어로 사이드 브랜치 리와이어링에 성공하면 기존 사이드 브랜치에 위치해 있던 와이어를 빼서 메인 브랜치로 리와이어링 합니다. 이때 메인 브랜치와 사이드 브랜치의 와이어가 서로 꼬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를 따라 벌룬을 진입시킵니다. 먼저 사이드 브랜치 시퀀셜 벌루닝으로 루멘을 확보하고 이어서 리팟을 시행합니다. 파이널 키싱 벌룬 전에 사이드 브랜치, 메인 브랜치에 베슬 투 벌룬 사이즈 1:1로 벌루닝을 시행합니다. 이어서 양쪽 벌룬을 레프트 메인 쪽으로 동일 위치로 빼내어 동시에 인플레이션 합니다. 이를 키싱 벌룬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키싱 벌룬 시에는 벌룬 사이즈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 시술자가 호흡을 맞추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동시에 시행해야 합니다. 키싱 벌룬 이후 다시 한번 레프트 메인 스텐트 부위에서 파이널 팟을 시행합니다. 이 과정은 스텐트 어포지션을 최적화하고 혈류를 원활히 확보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레프트 메인이 길었고 오스티움에서 레프트 메인 전체에 병변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셔널 스텐트를 삽입하여 전체 병변을 완전히 커버했습니다. 파이널 엔지오그램에서는 레지듀얼 스테노시스 없이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 부위에서 성공적으로 큘러 스텐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